대부분 이제 저는 자수성가 부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본인이 75%를 나라에 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49.5% 그 지방세까지 해가지고 근로소득세 최고과세 구간으로 일단 세금을 냈잖아요. 근데 이 자산을 모아가지고 또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그 과세 구간이 뭐 30억만 넘어가도 절반을 또 내야 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75%를 나라에 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최근에 증세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세금이 정말 높아서 그 세금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대표님이시죠. 고미연 대표님을 모시고 이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한국에서 부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저희 채널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GFA의 고미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한국 분들이 해외 투자하거나 이주 진출하시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에 이 세금이 너무 무섭다 하는 분들 정말 많고, 네. 약간 세금이 좀 감면됐지만 또 다시 또 증세되는 게 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인구수로도 그렇고 뭐 절대적으로 인원수도 그렇고 한국에서 부자들이 많이 좀 이민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요즘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게 뭐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요즘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해외 투자라든지 이주를 이렇게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뭐 명문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의사라든지 오히려 더 부자 그리고 또 학력이 높으시고 커리어를 잘 쌓으신 분들, 자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말 해외로 많이 떠나고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어찌 보면 그게 국력 유출일 수도 있는데 왜들 그렇게 가시는 건지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해외로 떠난다는 게 뭐 단편적으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 때문이 크고요. 세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뭐니 해도 또 우리나라 분들이 교육 너무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 때문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글로벌 어떤 네트워크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서 떠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정치적인 그런 안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가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 안전상의 이슈로 많이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세금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세금도 종류가 있는데 상속세 때문인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 정말 골치 아프죠. 저에게 오는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대부분 이제 저는 자수성가 부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본인이 75%를 나라에 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49.5% 그 지방세까지 해가지고 근로소득세 최고과세 구간으로 일단 세금을 냈잖아요. 근데 이 자산을 모아가지고 또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그 과세 구간이 뭐 30억만 넘어가도 절반을 또 내야 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75%를 나라에 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최근에 증세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속세,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또 중과세가 유예되는 것도 내년이면 끝이 날 수도 있고, 또 보유세도 개편될 것 같고, 각종 뭐 근로소득세 모든 세금이 정말 그 높아서 그 세금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제가 아는 그 형님한테도 들었는데 자녀한테 100억을 주려면 평생 300억을 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300억을 벌어서 근로소득세 내고 뭐 상속세 내고 뭐 증여세 내면 100억이 딱 간다. 그래서 한 3분의 2는 국가가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추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애매한 게 뭐 국가의 뭐 이득을 봤으니까 돈을 번 거 아니냐 하면서 상속세를 내라 이런 얘기도 많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번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한테 주고 이제 자녀한테 일부 주는 건데, 이게 선택권이 없다면 뭐 그냥 내겠지만 사실 이민이라는 어떤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그냥 내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딘가요, 보통? 실제로 이제 저의 스몰 데이터보다는 실제로 이제 영국의 헨리 앤 파트너스라는 이런 이민 자산가들의 어떤 이주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리포트에 따르면 1위가 원래는 미국이 계속 1위였거든요. 근데 그 UAE 아랍에미리트가 1위가 됐고요, 올해. 그리고 2위는 미국, 그리고 3위는 이탈리아,
네. 또 뭐 4위는 그 외에 뭐 포르투갈, 뭐 스위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계속 많이 이주하는 나라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요즘에는 남유럽이라든지 중동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가요?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신데요.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세제적인 혜택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크고 또 우리가 뭐 세금만 깎아준다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영주 거주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허들을 낮춰서 뭐 비자라든지 영주 거주할 수 있는 그 레지던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나오는 혜택이 또 있고 네. 또 아무리 그 세금이 적고 부익남님이 세금이 적고 영주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지에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회도 많고 또 인프라도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남유럽 하면 날씨 좋고 거기서 영주 거주하시면서 또 주변의 나라들을 여행하면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100만장자 이상의 부자들이 이러한 국가들로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상 상속세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선 맞아요. 미국이 지금 상속세가 얼마까지 면세 구간인가요? 지금 또 최근에 독립기념일 올해 트럼프가 그 상향 조정을 해줘서 인당 200억까지 원화로 200억까지 상속세 증여세가 라이프타임 이그젬션이라고 해서 한평생 동안 내가 뭐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200억을 나눠서 3명에게는 그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그런 네. 사람들은 뭐 부부가 200억이면 4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각자 각자 그러니까 200억, 400억 200억, 이네, 좀. 400억.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일반적인 중산층은 이 돈을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네. 거의 그냥 상속 증여세가 없다시피 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코인이나 뭐 이렇게 젊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싱가포르도 많이 가지만 두바이를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두바이 정말 많이 가요. 두바이는 세금이 없어요. 두바이는 세금이 없어요. 뭐 소득세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세금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네. 부동산 살 때 취득세, 아, 취득세. 4%. 아.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4%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세금이 너무 아예 없다 보니까 법인세 9%가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것 또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세금이 없다.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뭐 두바이 정도만 돼도 물론 뭐 날씨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보다 나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제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네. 또 발빠르고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자산가분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세금을 높인다고 하면 결국에 다른 나라들도 뭐 같이 올리는 분위기라면 이게 뭐 경쟁이 되겠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좀 세금을 좀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고세율을 유지한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이민 가는 이유 중에 아까 두 번째도 이제 교육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한국이 뭐 돈 많으면 살기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댓글이나 근데 실제로 어떤 뭐 명문대 교수들도 나가시는 거 보면 뭔가 외국이 더 어떤 교육이든 뭐 삶의 환경이든 더 좋다고 판단하시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미국 영주권 굉장히 비싸다. 매스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슈화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골드카드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70억이었다가 또 그 반응이 없으니까 14억? 그러니까 14억으로 훅 내렸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허들이 낮아졌는데 네. 그 교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9,000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이면 미국 영주권이 한 3년 만에 나와요. 아, 교수님들은 네. 부익남님도 나올 거예요. 아, 그게 그래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라는 게 있고 그 영주권이 나오는 미국에 대해서 보았을 때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EB1으로 나오실 것 같고 그럼 방금 말씀드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EB2 중에서도 NIW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을 많이 썼거나 특허가 있는 분들은 정말 최소 시간을 지금 길어진 게 3년이고 원래 1년 반이면 나왔거든요. 네. 9,000불이면은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뭐 이렇게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오지 마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을 네. 탄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고학력의 능력 있고
있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다라고 하면은 정말 미국은 두 팔 벌려서 환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왜 나와요? 제가 뭐라고? EB1이라고 해서 이제 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네. 그런 뭐 셀럽이시거나 뭐 연예 대상을 타셨거나 좀 잘 알려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유튜버도 그게 돼요? 네, 유튜버도 되세요. 그래요? 네. 그럼 저는 14억 안 내고 $9,000 내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뭐 이렇게 혜택을 줘도 사실 요즘에는 뭐 이민이나 이런 게 워낙 자유로운데 네. 오히려 막 여기서는 막 세금을 막 50%씩 때리는데 저쪽은 네. 세금이 없다고 하면 이게 과연 애국심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교수님이나 어떤 뭐 그런 셀럽 이런 분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은 근데 반대로 총기 사고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듣다 보면은 이거 좀 무섭다라는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뭐 꺼리낌은 없으신가 보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요즘에 중범죄들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네. 정말 말씀해 주셨지만은 부자들이 살기에 너무 편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의료도 얼마나 발달돼 네. 있고 교통이며 그리고 뭐 오늘 주문하면은 막 새벽에 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건 맞는데 미국이 당연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총기, 마약, 너무나 자유를 또 그 존중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초양극화 부동산 시장에서 그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미국도 초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보다 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런 마약을 하거나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안전한 지역에서 살고 싶은 그런 자산가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점점 생기고 있고 그쪽의 부동산 가격이 또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위험한 동네도 있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부동산을 주로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네. 이게 투자적으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는 다주택 규제가 한국에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이 뭐 지금 미국 주식이나 뭐 코인도 사지만 사실 한번 부동산 산 분들은 또 부동산을 또 막 사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가는 게 좀 그 미국 부동산이란 말이죠. 근데 이 미국 부동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막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게 취득세랑 뭐 이렇게 양도세가 없다 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있다 하면서 막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 미국 부동산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뭐 크게 뭐 캘리포니아 정도 이 세금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세금이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있잖아요. 네. 살 때 없어요. 살 때는 네, 없다. 중개사 수수료도 없어요. 그렇죠. 매도자가 되죠. 네, 매도자가 돼요. 그래서 미국은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 때부터 세금을 없앴고 그냥 소정의 그런 에스크로우 계좌로 그 부동산 대금을 거래하잖아요. 그런 수수료, 약간의 뭐 수수료들. 한 얼마 정도 뭐 한 몇십만 원 에스크로우 수수료 몇백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한 400만 원? 네. 0.4% 정도 이 정도 나오고요. 이러한 수수료들이 뭐 한 대출을 안 받으면 1% 정도 되니까 그냥 집값만 거의 있으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보유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재산세 있죠. 네. 그리고 임대소득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데 이 재산세도 미국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높은 건 맞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50개의 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0.45%인 하와이부터 캘리포니아 말씀하신 곳은 뭐 한 1% 전후가 카운티별로 다르거든요. 보유세가. 그리고 보유세가 그리고 뉴저지 같은 데는 2.21%나 돼요. 네, 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2천만 원씩. 매년 2천만 원씩 네. 내는 거예요. 그 너무 높잖아요. 근데 조세 저항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네. 첫 번째로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요. 네, 저도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 감면해 주잖아요. 보유세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월세를 내면 감면해 주는 건 있는데 네. 집주인한테 감면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혜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통 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제가 투자 자문 하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주를 보거든요. 네. 여러 주 안에서도 재산세가 높은 데들이 주민들이 그걸 재산세라고 안 부르고 교육세라고 불러요. 왜냐면 50%의 재산세가 이게 미국은 연방 정부하고 주가 있잖아요. 그 주의 교육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내가 재산세로 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적고 또 캘리포니아는 진짜 꿈의 그 혜택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재산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왜냐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캘리포니아는 본인이 샀던 부동산 가격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산 부동산은 안 파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어떤 상한이 매년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올릴 수 없게 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세도 좀 더 뜯어봐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에 샀을 때 내는 세금이 100억이 돼도 똑같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집을 안 팔면. 조금씩 올라가요. 아주 조금씩. 제가 알기로는 연에 뭐 5%도 못 네, 올리게 돼 있는 못 것 같은데.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못 올린다는 거죠. 네. 보유세 자체를.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고 장기 거주하면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구조다. 네. 그리고 양도에 대해서도 최고과세 구간이 거의 뭐 주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2,500만 불 그러니까 한 300억이죠. 300억 넘네요. 네. 300억이니까 굉장히 그 최고과세 구간이 높고 그게 아무리 높아도 한 뭐 25%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연방 정부하고 주세 다 합쳐도 30%를 거의 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낮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면 좋지 오히려 뭐 재산세를 더 감면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과를 하잖아요. 네. 그런 제도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도세 30% 내는 것도 좀 과세 이연이 좀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내고 네. 그 계속 그게 미룰 수 있다. 네,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뭐 6개월 이내에 더 큰 집, 더 1달러라도 비싼 집을 사게 되면 투자를 멈추지 않으면 그 양도세도 계속 유예시키다가 근데 감면은 아니고요. 아예 없애주는 건 아니고 유예가 되다가 마지막 투자용 부동산을 팔게 되면 그때 나와요. 근데 네. 부익남님 너무 똑똑하시니까 지금 1억을 내시겠어요? 20년 뒤에 1억을 내시겠어요? 나중에 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나중에 내는 게 유리하죠. 거기다가 그거 상속할 때 그냥 퉁 쳐진다는 얘기가 네, 들었는데. 퉁쳐져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세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부동산을 유예를 하다가 그 200억 안에서 이제 자식에게 상속하고 돌아가시게 돼버리면 자식이 그 양도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유세라는 개념 말고는 딱히 없다라고 네. 봐도 되고 그 보유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합소득세에서 뭐 감면해 준다든지 네. 이런 혜택이 있으니 전반적으로 집을 사서 세금 부담은 우리나라보단 낮다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네요. 네, 어떤 뭐 다주택 규제가 없다거나 네. 이런 것도 있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자산이 있는 분들은 미국에 뭐 자녀를 뭐 보낼 마음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 뭐 이민 갈 마음으로 미리미리 좀 사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 부동산 가격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현재 뭐 시장의 분위기는 어때요? 현재 지금 금리 때문에 비싸다기보다는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위기가 있죠. 왜냐면 네. 미국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80% 이렇게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게 딱히 없고 두 번째 주택을 뭐 다주택이라도 기준 안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당연히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건 맞고요. 뭐 매도자 우위 시장은 절대 아닌데 또 이게 또 국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미국은 50개의 주가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고 또 도시마다 공급이 현저하게 낮은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놀랍게도 유일하게 선진국 중에서 매년 0.9%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인구가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인구가 그 바이든 정권 때부터 아무래도 양질의 그런 외국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 네. 사람들이 오면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또 인하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미국하고 이제 은행하고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다시 이제 대출 문의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기존의 고객들도 업무 처리가 지연될 정도로 갑자기 문의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면 집을 사기 전에 대출을 먼저 체크하고 사니까. 그래서 다시 또 매수하려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미국도 한국의 DSR처럼 소득 대비 얼마를 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나요? 어떤 그 대출의 한도를 어떻게 결정을 해요? LTV를 보고 DTI를 보는데 이제 DSR까지는 안 보고 그냥 네. 그 부동산을 샀을 때 분모에 그 소득이 들어가고 분자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의 근로소득하고 다른 기타 소득 넣어주고요.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 자체적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임대소득을 분모에 넣고 분자에 이제 대출 원금 이자 뭐 관리비 재산세를 넣어요. 네. 그게 80% 이내, 뭐 70% 이내 은행마다 그 안에서 한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DTI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훨씬 좀 여유가 있는. 네. 그렇게 해주네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은 뭐 당연히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건 뭐 다주택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그 여론이 뭐 적대적이거나 뭐 이러진 않나 보죠. 전혀 적대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미국은 다주택자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네. 대출이 또 더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소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재무제표가 또 건전하다 그러면 더 대출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게 민간이 이게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100년이 넘게 발달된 나라다 보니까 공공공급 네, 뭐, 맞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이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거를 오랜 역사상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을 정말 뭐 세금까지 유예시켜 줄 정도로 네. 더 공급하라는 거잖아요. 투자 그만 멈추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혜택을 더 주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뭐 안 입고 온 시선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혹시 네. 다른 나라 요즘에 뭐 많이들 이렇게 투자하는 동네 아니면 뭐 어떤 지역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데이터에서 나왔듯이 원래 미국이 계속 1위였단 말이에요. 전 네. 세계 그 자산가들이 이주하는 나라로. 근데 이번에 두바이가 역전했거든요. 두바이, 아부다비가. 그게 네. 정말 이렇게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이민 오는 것을 쉽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은 아예 취득세 4% 빼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 자산가분들이 뭐 이런 중동 또 아랍에미리트로 많이 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유럽은 이탈리아라든지 스위스, 포르투갈 이런 곳으로 많이 가는데 여기에 특징들이 뭐 앞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세금적인 혜택이 너무나 이제 그런 천혜 환경을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그냥 부동산 하나만 사도 그 금액이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만 사더라도 뭐 10년 영구 거주권이 나오고 부동산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10년 또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을 무턱대고 받아서 안 좋은 게 또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동안 계속 미국에 6개월 이상 있어줘야 된다든지 뭐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또 요즘에 신흥 국가들 부상하고 있는 신흥 국가들은 거주에 대한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즘에 젊은 코인 부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 있더라고 거기에. 네, 정말 많이 네. 가 있죠. 뭐 바이낸스 창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네. 가 있죠.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러면 부동산만 사도 영주권을 줘요? 영주권은 안 주고 이제 네. 가장 많이 가시는 도시가 두바이다 보니까 네. 두바이를 말씀드리면은 8%가 그 왕족이에요. 그들은 그냥 숨만 쉬어도 몇십만 불씩 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권은 안 주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 창업자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아니면 안 주고 거의 안 준다. 거의 안 주고 그 10년 영구 거주권 레지던시를 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주권을 가지고서 내가 국적은 뭐 한국을 유지하셔도 되고 뭐 미국 영주권을 따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바이에서 그 조건 자체가 8억 원 이상 지금 환율로 뭐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인데 그 정도의 예산의 부동산만 사셔도 영주 거주권이 나오고 그 정도로도 심지어 줘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10% 계약금만 내도 나와요. 아 그래요? 가등기를 쳐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10%만 내면 하여간에 가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준다. 네. 그리고 그게 10일 만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패스트 트랙으로. 야 그래서 여기 많이들 가는구나. 네. 그럼 여기는 대출이자는 또 금리가 별도니까. 그쵸. 대략 뭐 어느 정도를 받아요? 대출이자가 한국이랑 지금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한 네. 정도. 그 한국이 왜냐면은 글로벌리 봤을 때 낮아요, 지금 굉장히. 네. 근데 뭐 대출이자 한 3-4%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저희 이번 달에 뭐 구입하시는 분들 6% 나오거든요. 조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두바이 한국이랑 비슷해요. 아 그러면은 두바이는 세금도 없고 대출이자도 비슷하면 대출 한도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해주나요? 대출 한도는 이제 비자를 받기는 하셔야 되거든요. 비자를 받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60%, 70%까지도 나오는데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근데 이 페이먼트 납입 구조 자체가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는 그 중도금 대출은 두바이는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도금이 없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는 다시 대출을 받으면 60%뭐 지어진 집 같은 경우는 70%도 나오는데 개발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60%를 완공 전까지 내 돈으로 일단 내다가 현금을 내야 40%, 돼요. 네, 40%를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치르시거나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럼 두바이도 뭐 당장은 우선 현금을 좀 내기는 내야 되지만 나중에 한 60-70% 정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있다. 네. 그럼 두바이가 조건이 너무 좋네요. 네, 지금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정말 네. 두바이로 가시는 분들은 두바이가 인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1년에 거의 뭐 10% 가까이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네.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뭐 우리나라는 아마 10위 안에도 들지도 않고 전 세계의 자산가들이 다 두바이로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바이 가격도 많이 올랐겠어요. 두바이가 5년 사이에 3배가 올랐어요. 5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세금이 없어요. 없어요. 실거주 의무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월세 수익률 6, 7%. 그래요. 근데 그게 세전 세후가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여전히 6, 7%가 나와요. 근데 이제는 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두바이 부동산 버블론도 얘기가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거든요. 항상 두바이가 이렇게 피크 치고 팍 빠지고 뭐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지금 걱정되는 수준이다. 네, 그래서 조심해서 그 엄선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반대로 이제 글로벌한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요즘에 좀 투자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지역 어떤 동네를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보통 권하는 곳 미국 국가를 어디로? 네, 뭐 국가도 좋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수익률보다도 안전한지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저는 미국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을 많이 찾으세요. 또 이게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원격지에 사는 거다 보니까 너무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미국 안에서도 살기 좋고 미국인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동네 그게 사실 똑같거든요. 네.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학군 좋고 인프라 잘 돼 있고 안전하고 뭐 자산가들이 모여 살고 싶어하고 자연환경 훌륭하고 이런 곳들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국 분들은 제가 원래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4년 전에는 50개의 주를 다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50개의 주를 엄청 열심히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 한국 분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찾는 주는 한 15개 안으로 좁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2개의 주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곳들이 어떤 곳이냐면 만약에 부익남님이 투자하신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을 또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9,000불 내면은 그걸 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9,000불이 이제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다들 직항 있고 한인 많고 많이 들어보시고 LA를 뭐 제일 먼저 그럼요. 떠오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가깝고 네. 자연 환경 좋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말씀하신 LA나 뭐 실리콘밸리 쪽 많이 찾으시고 오렌지 카운티도 너무 안전하고 학군이 좋아서 많이 가시고 또 뭐니 해도 전 세계 강남 맨하튼이 있는 뉴욕 좋아하시고 아이비리그에 진학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보스턴이나. 또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동부 쪽으로 많이 보시고요. 오염과 공해가 없는 자연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와이도 많이 보시고요. 또 요즘은 미국이 공장 같은 거 또 해외에 또 트럼프가 관세 협약하면서 전 세계 나라들 그 자국으로 투자하라고 지금 강제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아마 자금이 흘러갈 곳들이 썬벨트 지역이거든요. 남부, 중부 이런 쪽. 그래서 뭐 텍사스라든지 뭐 조지아라든지 애리조나 이런 쪽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 세입자라든지, 그러니까 뭐 세금은 뭐 문제 없다고 치더라도 어떤 법적인 다툼이 생기거나 어떤 분쟁이 생길 때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먼 나라에 있으니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월세를 받고 있을 텐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다주택자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경기도에 있는 집보다 미국에 있는 집이 관리가 더 쉬워요. 어떤 의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리도 중개사들이 관리 전문, 왜 우리나라도 요즘에 부동산 법인들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그 마치 메뉴판처럼 그런 서비스 표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침구 세탁부터 네. 심지어 뭐 체크인, 체크아웃, 청소부터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임대소득이 나오면 우리가 그거 다 잡비 같은 것도 영수증 다 그 보관하고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우편물을 받고 비용을 관리해주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광고해주고 임차인들 인터뷰해주고 이거는 기본이고 정말 서비스가 세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맡기면 맡길수록 사실 비용은 늘어나긴
해주긴 하는데 비용은 좀 우리나라보다는 더 비싸요. 근데 네. 원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원격지에서 내가 임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는 전세입자분들이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거 수도 터졌어요. 뭐 막혔어요. 빨리 뚫어주세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 소통을 안 해요. 무조건 대리인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중개사를. 네. 보통 이제 그 미국은 문화적으로 임대를 구할 때는 임차인은 본인 중개사가 잘 없으세요. 그 임대인이 중개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의 이제 대리인인 중개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중개사분이 다 거의 케어를 한다. 그렇죠. 어차피 미국에 사는 분도 대리인을 쓰고 한국에 있어도 대리인을 쓰기 때문에 소통만 잘 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는 생각보다 쉽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그게 다른 주여도 마찬가지일까요? 뭐 LA 뭐 이런 데가 아니어도 네, 뭐 다른 모든 전체 곳이 다 주가 다 그래요. 동일하게 네.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두바이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두바이 쪽은 그럼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두바이도 마찬가지로 그 중개 법인들이 그 왜냐면은 두바이는 90%, 92%래요, 이제는. 인구 자체가 200개의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자산가들이 워낙에 이 서비스들이 발달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빈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집만 사두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겠네요. 네, 그러면 그 빈집이 누가 좀 살아야 관리도 되지. 비어 있으면 집이 망가지거든요. 네. 그런 집도 가끔 이제 가다 물 틀어주고 이런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중개사들이 이런 서비스가 체계적이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사실 부동산을 사는 것하고 이민이 약간 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사는 분들도 뭐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민을 고려하니까 이런 부동산을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사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민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분들이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자산을 뭐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으면 안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미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어야 됩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아요. 많이 오해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당연히 뭐 이런 뭐 논문이라든지 특허가 있고 굉장히 뭐 석박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빠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정말 학사만 나오셨어도 뭐 업무 경력만 있어도 10만 불 이하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민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영주권을 꼭 안 받으신 다음에 처음에는 좀 살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네.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저도 너무 좋아하고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자녀까지 다 비자가 나오는데 1년에 19,500불? 네. 정말 한 2천 얼마죠? 한 3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뭐 방문 연구원이라든지 방문 뭐 교수라든지 이런 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아이들 뭐 교육도 시키면서 미국에 살아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뭐 영주권까지 고려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또 취업 비자 같은 것도 취업 영주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허들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중위 가격이 5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만으로도 미국 전체에 그 웬만한 부동산을 다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평균 가격이 13억? 네, 뭐 지금 매매가 한 13억, 14억 합니다. 13억, 14억 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에 비교하면 미국은 정말 뭐 5억짜리만으로도 뭐 방 4개짜리에 한 전용 면적 70평짜리 대저택을 살 수 있는 주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허들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이민 해가지고 뭐 10몇억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만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네요. 네, 어찌 보면 아닙니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국적을 바꾸고 어떤 거주지를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꼭 돈 때문이 아니라도 힘든 일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미국 투자나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볼 어떤 지점이 있다. 아니면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어요. 왜 이게 좀 저는 이제 투자 자문을 하다 보니까 투자하고 자꾸 이민도 네.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투자와 이민, 그러니까 투자의 하수, 중수, 고수가 있다면 하수는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중수는 그 돈을 벌어서 잘 지키고 운영해서 불리는 것 그리고 고수는 삶의 가치와 가족의 평화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민도 나만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우리 가족들이 적응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도 또 거기 가서 또 학교에 적응 못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애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문제지. 그래서 처음에 좀 테스트로 뭐 한 달 살이 뭐 잠깐 뭐 2달 살아보고 아니면 뭐 6개월 점차 늘려가면서 먼저 살아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이 라이프 스타일 이 나라가 맞겠다라고 하면 영주권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해야지 무조건 그 좋다는 것만 보고 갔다가 적응 못하면 그게 또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